일단 미국 시장 한번 그래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일단은 뭐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미국 시장은 좀 안 좋은, 좀 조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뭐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과도 낙폭된 어떤 인식에 의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4,000선이 조금 깨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나스닥 같은 경우도 12,000선을 좀 하회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요. 어찌 보면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좀 여진이 오래 간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8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계속해서 좀 미국 시장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좀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페드에서 이제 강력한 통화 긴축이 좀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둔화가 우려될 것이다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지수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FOMC 관련돼서 지금 9월 이제 FOMC 어떻게 할 것이냐,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75bp를 인상한다는 좀 확률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3번 연속으로 75bp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미국 경기에 견딜 수 있을까라는 뭐 이런 의구심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조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장중에 좀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제 8월 ADP 민간 고용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수가 지금 13만 2천 명 정도 지금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죠. 예상치는 지금 30만 명이었는데요. 뭐 전월치도 26만 8천 명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상치와 그 다음에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제 고용세가 좀 이제 증가를 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 서비스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좀 지표들이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장 출발에 좀 어떻게 보면 하락 전환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좀 강하게 좀 연준 의사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메스덕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정책금리가 4% 넘는 수준까지 인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하게 했고요. 내년에는 좀 금리 인하가 좀 없을 거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없애려고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어떤 정책 완화 기대감을 좀 완벽하게 차단하는 좀 연준 의사들의 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시장 자체는 오늘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래도 약보합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또 지금 어제 보니까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유럽 쪽, 이게 네. 뭐 인플레 지수가 9.1로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미국의 CPI 지수는 오히려 이제 좀 하락하기 시작했다. 예, 좀 상반된 데이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자료화면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8월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치를 향했죠. 예상치는 이제 9.0이었는데 실제는 9.1. 그다음 뭐 전달에는 8.9.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는 오히려 미국보다 좀 유로존이 좀 약간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 변수가 있었어요. 이제 러시아가 좀 예고대로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3일간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죠. 이런 따라서 좀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급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독일 정책 당국이 이제 비축량을 좀 여유 있게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좀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좀 하락세를 좀 지속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CPI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좀 확실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CPI를 구성하는 50개 요소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앞에 보면 이제 항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피크아웃 데이트,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높았냐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요소마다 조금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얼마나 지금 떨어졌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요소들이 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음식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뭐 주거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이제 미국은 꺾여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파월 의장의 어떤 생각, 미국의 어떤 연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지만 뭐 7월, 8월 그래도 약 한 2달 정도 좀 저점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등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좀 인플레이션의 어떤 피크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금리를 이제 인하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완벽하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연준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스탠스를 봤을 때 저는 여기서 또다시 좀 의구심이 드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인플레이션 CPI를 잡는데 얼마큼 CPI가 빠르게 떨어질 것이냐라는 속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과연 이제 이 연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CPI 뭐 2%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정말 기다리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지표상으로 보게 된다면 CPI와 관련된 지표들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8월달 CPI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8월 CPI는 분명히 7월 CPI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고 또 여기서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1월 중간 선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CPI를 낮추고 유가를 낮추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유럽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통스럽게 가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그런 상황을 조금은 이렇게 좀 방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8월, 9월, 10월 CPI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비 과연 내년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CPI에 대한 부분들, 미국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계속 봐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연준이 금리의 인상, 어떤 속도라든지 폭을 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좀 CPI 지수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그 미국의 어떤 특징주나 섹터의 움직임이 결국 또 우리 한국 시장에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번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보니까 메타도 좀 그렇고 스냅, 스냅도 좀 많이 올랐네요. 8%, 스냅이 8.69% 올랐으니까 뭐 스냅 하면은 일단 우리가 그냥 일단 앱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스냅도 이제 IT 테크로 봐야겠죠. 근데 이제 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스냅, 메타 좀 상당히 호황을 좀 누렸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메타버스라든지 뭐 게임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 동안에도 상당히 어떤 상승세를 누렸는데 이제 이 팬데믹 기간이 좀 끝나가면서 이제 테크 관련된 종목들에 좀 미국에서 감원이 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냅 역시 이제 인력을 감축한다는 좀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 총 6,000명 이상 이제 좀 인력을 좀 감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어떤 인력의 20% 이상을 좀 감축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인력 감축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까지 같이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폭넓은 구조 조정안이 좀 발표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스냅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EPS가 이제 마이너스를 좀 기록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주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스냅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워낙 이제 좀 많이 밀려있긴 했었습니다만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좀 구조조정안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3분기, 4분기에 좀 어떤 재무 건전성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래도 상당히 좋은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팬데믹 시절 이제 이전에 주가로 지금 어떻게 보면 회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원래 어떤 주가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팬데믹 시절에 좀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지금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어떤 스냅의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열쇠가 뭐 이제 인력 감원이라든지 프로젝트 폐기를 통한 이제 구조조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우리 가족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전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보고 네. 싶은 어떤 포인트인데, 우리가 하반기에 그 약세론 이야기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 이 기업 실적이 큰 쇼크를 주면서 이제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스냅처럼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업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액션들을 하면서 그 결국은 실적이 네.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니까 네네. 계속 어떤 생각보다 많이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이러한 상황들을 보였을 때 좀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준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어떤 그러한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어쨌든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가장 이제 그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감원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해고를 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이 다시 또 빠르게 취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동 시장의 유연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연준이 좀 든든하게 어떻게 보면 믿는 뒷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선순환은 좀 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금리 자체가, 특히 이제 물가 자체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쓰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 모든 기업들이죠.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근로자가 느끼는 어떤 생활이라든지 실질 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좀 이 도표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상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제가 좀 도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실질 임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오스트리아, 뭐 유로존, 아까 지금 뭐 이제 소비가 나왔지만 그다음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보면 실질 임금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지만 이제 한 개인 근로자가 이제 느끼는 체감은 확실하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상황인 거죠. 근데 유럽은 이렇게 좀 심각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거와는 다르게 좀 빠르게 선순환이 돌고 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감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잡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무튼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또 하나의 또 측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바로 연준이 그 과감하게 긴축, 금리 인상을 하려는 어떤 받침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좀 안 좋게 나와야 네. 이제 좀 스톱하자 이런 생각을 네. 할 수 있는데, 자. 그리고 이 분위기 자기다움님, 그 많이 주린이님, 네, 어제 말씀 들었는데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차단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차단 목록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마 주린이처럼님이나 실비아님 그냥 그때 당시 그 글자만 삭제된 걸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이디 바꾸셔서 새로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어떨까. 예, 그래도 안 들어오면은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단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냥 삭제가 된 거지, 글자가. 자, 어제 또 특징주로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걸로 인해서 이제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또 태양광,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서도 이제 네. 태양광.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막이 많으니까
태양광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효율적으로.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퍼스솔라가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퍼스솔라 같은 경우도 CEO가 약간 입장을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내 어떻게 보면 좀 정책 지원이 없다면 좀 투자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8월 달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발표를 했죠.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추가 투자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12억 달러를 좀 투자를 해서 총 4.4 기가와트의 미국산 모듈 캐파를 증설하기로 최근에 이제 어나운스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작년 7월에 미국 증설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또 9월에 또 신설했고, 또 1년 만에 또 이제 미국에 관련돼서 또 이제 추가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을 계속 구축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에다가 이렇게까지 이제 좀 추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자체는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세제 지원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캐파가 지금 2021년에 30%였는데 2025년이면 이제 4년 뒤죠. 뭐 작년 대비했을 때 4년 뒤에 58% 거의 약 2배까지도 급증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퍼스톨라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산업과 관련돼서도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이 발효로 인해서 2015년까지 이제 대부분의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캐파를 증설할 것이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제 북미 모듈 같은 경우는 캐파가 5기가와트에 불과하지만 2025년에는 45기가와트, 그러니까 거의 9배가 좀 9배가 좀 증설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돼서 좀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 공급망을 확보를 하는 게 이 감축법에 대한 좀 세제 혜택을 받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매력도가 있는 회사가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미국을 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좀 뭐 주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책 위반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떠올랐다.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이제는 좀 중국에 대한 방어벽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못해주는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미국으로만 진출하는 것 자체는 약간의 좀 씁쓸함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큰 고객이 미국으로 바뀌는 중이니까 네, 고객 근처에 있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모두가 리쇼링 그 나라로 자기 나라로 다 그 공장들이 돌아오게 하는 판국에 우리는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거 우리 일자리 측면에서는 좀 그럴 수 있죠. 애플, 그래서 하여튼 태양광 쪽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오늘 흐름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뭐. 애플이 XR을 만들겠다. 2022년 11월 양산 시작은. 그래서 어제 메타는 좀 올랐어요. 상승을 했는데 하락장에서도 한 4% 가까이 올랐는데, 애플은 오히려 1%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반독점 관련돼서 이제 다시 한번 맞아. 재무부에서 지금 소송 준비한다고 하죠. 재판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그리고 이제 XR 기기에 대한 출시도 있지만 아이폰 14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애플은 조금 이슈가 좀 많은데, 저는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것이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 메타와 애플이 XR 기계를 좀 양산한다는 얘기, 특히 이제 메타가 좀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시장이죠. 여기서 이제 애플이 좀 참가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올해 11월부터 XR 기계가 좀 양산을 한다고 시작을 하고, 지금 1분기부터 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XR이라고 하면 이제 확장형실이죠. 확장형실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글 같은 안경을 끼고 이제 확장형실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메타 플랫폼에서도 신규로 이제 좀 출시를 하죠. 지금 오큘러스 관련돼서도 이제 뭐 10월 달에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이렇게
IT 테크들, 지금 대기업들, 애플이나 이제 메타가 지금 엑셀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요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움직였던 게 오랜만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좀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뭐 리얼리티 1, 뭐 리얼리티 프로를 좀 상표를 좀 출원해서 뭐 이제 해당 상표의 어떤 이제 최근 이제 신규 XR 기기로 명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들이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뭐 OLED 관련돼서 뭐 LCD랑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이제 중국과 어떤 그런 좀 격전이 있었는데, 확실히 지금 OLED 관련된 쪽으로 지금 XR 기기가 좀 나오면서 좀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이 아니냐라는 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어제부터 조금씩은 이제 관련된 좀 섹터들이 움직임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애플의 리얼리티 관련돼서 이제 뭐 애플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어떤 주가를 어떻게 보면 책정하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 애널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증권 사람들도 이제 뭐 아이폰이 잘 팔리거나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XR이라는 좀 새로운 섹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는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도가 좀 한 20% 정도 더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XR의 어떤 움직임이 좀 매출이 어떻게 보면 애플의 주가를 좀 향방을 결정짓는 어떤 하나의 좀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이제는 뭐 자율주행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칭하는 메타버스 관련된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좀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 따라서 뭐 NFT라든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도 그렇고, 이러한 측면에서 뭐 우리는 뭐 잠깐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물론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좀 기폭제가 돼서 이제 기계들, 특히 이제 기계들부터 시작 나오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런 컨텐츠 소프트웨어까지 계속 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AI 로봇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디스플레이, 뭐 메타버스 관련된 것도 좀 하나의 좀 큰 트렌드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좀 먼 얘기 같았는데 뭔가 이제 조금씩 현실화되는 메타버스 네. 세상이 네.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하드웨어가 나오고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꾸 쏟아져야 이게 확 산업이 커지는데 네. 네, 하여튼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오늘 이 뉴스가 메타버스 우리 한국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알리바바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회계 조사를 미국 규제 당국이 시작했다. 이게 사실은 약간의 좀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네, 관련해서 그런 걸로 지금은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는데, 이제 미 규제 당국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상거래 기업 이제 알리바바인데, 확실하게 뭐 정확한 리스트라고 좀 보지는 않는데, 이제 뭐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최소 163개 중국 기업이 지금 이제 2024년 초 잠재적 퇴출 명단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이제 AI 기업이죠. 바이두, 포털 사이트죠. 이제 소후닷컴, 소셜 미디어, 웨이보 등이 어떻게 보면 다 포함이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 회계를 맡고 있는 이제 PwC 쪽에도 이제 관련 이제 통보가 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알리바바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국을 이렇게 잡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중국과 합의는 됐다고 합니다만, 과연 이제 과연 합의가 된 것인지가 좀 상당히 저는 궁금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결국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퇴출이 된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규모의 경제학,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글로벌적인 어떻게 보면 교류라기보다는 이제 각 지역별로 어떤 규모의 경제학이 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어떤 최대 시장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배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폐쇄 정책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뭐 자국 민족주의라고 할 수도 있죠. 이제 뭐 에너지도 그렇고 뭐 산업도 그렇고 이제 자국의 어떤 서플라이는 체계를 만들어서 각계 전투가 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성장하는데 과연 맞는가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좀 시진핑 3연임까지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좀 상당히 봐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과 좀 사이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윤여민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